(2023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요즘은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일할 때 조금 정리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표현했죠. 특별한 군사작전이다. 전쟁이라고 아니라고 자기는 했습니다. 세계는 전쟁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냐, 또 어떤 거는 또 분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싸움의 규모가 작으면. 또 사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66년부터 69년 사이에 북한이 우리가 월남에 참전하니까 우리를 월남하기 위해서 특수군 부대를 내려보냅니다. 한 3년 동안 치열하게 내려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와대 습격하는 121 사태, 또 울진 삼척 사태 등등이 있죠. 그거를 미국에서는 The Quiet War, 조용한 전쟁, The Second Korean War, 제2차 한국전쟁, 또 DMZ Conflict, 군사분계선 사태, 분쟁, 그런 식으로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Conflict, 사태나 분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싸우는 걸 보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전쟁은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 전쟁을 진짜 전쟁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선전포고. 그리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는 전쟁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나 영국을 상대로, 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상대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2차 대전 때까지는 선전포고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은 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총동원령 중입니다. 제가 보도를 그때 봤는데 지금 잊어먹었는데 한 16세부터 60세 사이의 남자는 전부 다 군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거는 과거 조선시대 때도 병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16세부터 60세까지였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병졸로 전쟁이 나면 갑니다. 그런 게 이제 총동원령을 내리는 건데, 그러한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는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60세 이하의 성인,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다 전쟁터로 가고, 여성들조차도 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하고, 수많은 그 나라의 공장들이 생필품은 물론 하지만 군수품을 생산합니다. 옷 만드는 공장은 군복 만들고, 전쟁 물자를 총동원령,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걸 생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류의 전쟁은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유엔을 만들면서 없어졌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왜? 유엔이 그러한 류의 전쟁을 못하도록 유엔 헌장에서 이건 침략이다. 침략은 전부 다 전 세계가 모여서 대항한다 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잘 안 일으켜요. 그러나 침략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50년 북한이 일으킨 6.25입니다.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따당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해서 그 다음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간신히 막아냈죠. 그럼 6.25 전쟁은 뭔가 하면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억눌린 프롤레타리아가 평등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리고 같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나라랑 같이 한 나라가 돼서 프롤레타리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나도록 부추겨는 줍니다. 6.25 전쟁은 이게 참 애매한데,
공산주의에서는요, 반드시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있어야 됩니다. 이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한 나라에 두 개의 공산당이 있으면 공산당끼리 싸우죠. 그래서 반드시 일국 일당주의를 택합니다. 근데 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서 38선으로 나눠갖고 남북에 별도로 군정이 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을 통한 공산조직이 만들어졌고, 미군이 있는 남쪽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박헌영의 공산당이 있는 두 개의 일국 2당 체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박헌영이는 남쪽에서 자기가 공산혁명을 해서, 북한에서는 그냥 공산혁명할 것도 없이 소련 때문에 김일성의 권력을 공산화해버렸죠. 박헌영이가 이쪽을 공산화해서 둘이 이렇게 한 나라가 되면은 그게 공산주의식 통일이 되는 건데, 박헌영의 남조선 공산혁명을 미 군정과 그리고 48년 이후에 생겨나는 대한민국 정부, 48년 대한민국 정부 만들기 이전에는 미 군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민족주의 인사들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 남은 떨거지들이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하는 4.3 제주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러한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추가로 출동하는 육군 14연대가 배를 타려고 하니까 여수에서 거기에 숨어있던 공산 세력들이 또 난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을 일으키죠. 그 반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공산화돼가지고, 남쪽이 공산화됐으니까 북한에 공산화된 거랑 둘이 합치면은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그 여순 반란 사건,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을 우리가 진압하죠. 그랬으면 이제 김일성이도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유럽에서는 냉전이 치열해가지고 베를린 봉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동서 대결이 너무 심하니까 먼 데서 한번 툭 쳐보자, 송동격서 전법으로 스탈린이 지시를 하니까 김일성이가 친 거죠.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그때 이렇게 여순 사건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막 잡아갑니다. 군에 굉장히 많았는데 박정희까지도 잡히죠. 그러고 났을 때 박헌영이가 이제 북한으로 도망갔는데 조금만 도와주면은 남조선 공산혁명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북한 인민군대가 내려가서 서울을 포위하면은, 그때 서울이 48년도에 국회를 처음 만들고 그때 국회의원 임기가 2년제였어요. 50년에 새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5월 30날인가 50년 선거를 하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 2대 국권들을 모아가지고 공산국가를 선포하면은 인민군이 내려가서 그거 하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이제 남조선 공산혁명이 완성되는 거니까 통일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려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서울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찾아다니는데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정적수가 구성이 안 되니까 남조선은 공산화됐다는 선언을 못하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전쟁의 모습이 푸틴이 이끄는 지금 러시아는 공산국가는 아닙니다. 푸틴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푸틴이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루안스키 지역도 치고 그 전에 크림반도를 먹어놓고 그와 별도로 루안스키를 치면서 어디를 칩니까? 벨라루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쳐들어옵니다. 키이우를 점령했으면은 키이우에 이제 국회의원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우리는 러시아에 투항한다, 러시아의 하나가 되겠다, 아니면 러시아한테 루안스키 지역하고 돈바스 지역,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를 할양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죠. 그걸 하려고 키이우에 들어왔는데 그 전투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 부대가 돈자되면서 도로 도망가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무력으로 계속 돈바스를 차지하고 그걸 유지하는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 세력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6.25 전쟁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쳐들어간 거를
특수 군사 작전, 전쟁이라고 안 해.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고, 북한도 갑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작전이라 그랬지? 뭐라 그랬더라?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에이씨 그냥 무력으로 밀고 내려가자라고 했다가 내려오다가 낙동강 방어선에서 유엔군한테 걸리면서 이제 긴 싸움이 가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국가 총동원, 북한도 그렇고 그렇게 총동원전을 했지만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64년도에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역시 통킹이라고 하는 건 하노이 있죠. 하노이가 이렇게 우리 원산만처럼 쑥 들어가 있잖아요. 하노이란 건 한에, 거기 통킹이란 건 한자로 쓰면 동경, 서울의 동쪽에 있는 만이라는 뜻이에요. 통킹만에서 미 군함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북월맹이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들어가면서 하는, 그래서 월남전이 벌어지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도 미국도 선전포고를 한 적도 없고 쟤네들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벌어진 전쟁은 대개 선전포고 없이 그냥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유명한 포클랜드 전쟁 82년 아르헨티나가 자기네 앞바다에 있는 포클랜드 섬, 영국령이죠. 그걸 점령하니까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쳐들어와서 되찾는 그 전쟁도 선전포고 없이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것도 선전포고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공산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75년도인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khmer가 지금 캄보디아가 공산화됩니다. 근데 캄보디아를 공산한 세력을 베트남이 쳐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자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 화교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쳐들어가요. 79년도에. 그걸 중월전쟁, 중국 베트남 전쟁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선전포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의 남북한은 그래도 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의 공산당이 있었고 북쪽의 공산당이 우리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베트남하고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고 각각 공산당이 있는데 그럼 둘이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쳐들어옵니다. 한 달 정도. 이 전쟁에서 쳐들어왔던 중국군이 대패를 하죠. 근데 이 전쟁에서 선전포고가 없고요. 또 빌미가 됐던 크메르 루주가 캄보디아를 점령했을 때 베트남이 때리는 것도 선전포고가 없었습니다. 1999년이죠. 걸프 전쟁, 쿠웨이트를 쳐들어갔던 이라크를 쫓아내는 그 전쟁 미국이 주도한 것도 없었고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미국이 그해 아프간을 치는 거 하고 2003년 이라크를 치는 것도 역시 선전포고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 미국은 국민총동원령은 내린 바가 없고요. 국가총동원 내린 바가 없고 그냥 예비군을 동원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게 되면 선전포고 없었고 처음엔 러시아 정규군이 싸우다가 예비군을 동원하는 정도, 그 정도로 가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2차 대전 이후에 제가 다 뒤져보진 못했지만 선전포고를 한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전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시를 염두에 두고 한미연합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가동되는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가 미군은 물론 한국군 2작전사령부를 제외한 육해공군의 주요 부대를 다 작전 통제하면서 북한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미가 전시로 규정하는 것은 데프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데프콘 3부터입니다. 데프콘 3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럼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느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도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오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가 가동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선전포고를 할 그런 상태는 당연히 가동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데프콘 3가 발동되면 가동되는 건 맞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게 전시냐? 전시니까 이제 한미연합사가 한미 양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를 하는 건 맞죠.
자, 그 한미연합사가 이제 가동돼서 적전을 한다 그러면은 남북이 모두 선전포고를 했거나 또는 그거 없이 서로 갑자기 때려갖고 싸우는 상황이겠죠. 네.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은 그 둘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걸 치르면서 계속 자기네 군대를 보내갖고 때리고 뭐 하고 빠져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있죠. 뭐 누구를 잡았다든지 옛날 뭐 노리에가를 붙잡아오고 이라크 전쟁 때는 후세인을 죽이고 목적을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꼭 미군들을 수만 명을 투입하고 또 그 병사들이 가서 숨져서 달성해야 되느냐? 이게 미국의 자각이겠죠. 사실 미국이 한국 전쟁 때 들어온 군은 더 많았고 월남전 때는 더 많았고 근데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간 전쟁 가면서 점점점 병력이 줄어듭니다. 그 지금은 어떠냐? 병력을 안 보내고 목적을 달성해요. 예를 들면은 알카에다 1인자를 죽이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2001년 아프간 전쟁을 해서 2007년인가 8년에 넵튠 스피어 작전을 통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지 않습니까? 몇 년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알카에다 1인자인 알 자와리를 제거할 때는 군대를 투입한 게 아니라 CIA가 정보 추적으로 어디 있는지 딱 알아내고 그가 그 집에서 발코니에 나와서 뭐 담배를 피려고 했는지 뭐 하려고 나왔을 때 미국 무인기, 프레데터로 보이는 무인기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근데 그게 폭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창이죠. 찍어버려요. 그 사람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죽이고 안 죽이니까 더 겁을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데프콘 3라는 것도 선포도 안 하고 병력도 동원하지 않고 지금 CIA가 정보를 딱 파악해갖고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이 미 국방부에도 많은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NSA라든지 뭐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제거해야 될 사람이나 표적이 있으면 특수군을 보내거나 미국의 그린베러라든지 또는 뭐 그 대북으로 같은 해군 특수전 부대를 보내갖고 딱 때리거나 아니면 공군이 운영하는 무인기에서 핀포인트 어택 딱 해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미국은 2차 대전 때는 선전포고를 했지만 그 후에 전쟁을 치르면 선전포고 없이 저들이 쳐들어오면은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병력 보내지도 않고 특수전 부대, 프로페셔널 군인들만 보내서 딱 제거하거나 아니면 공군 무인기로 보내서 제거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전쟁해야 되나? 과거 공산 세력들은 이 전면적인 공격을 해서 뭐 공산화하는 거는 스스로 안 한다 그랬지만은 계속 게릴라를 보내서 이쪽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전쟁은 많이 했거든요. 게릴라 전쟁, 침투 전쟁, 그거를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토 공식으로. 근데 미국이 거기서 대항하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그것도 아니고 딱 잡을 놈만 잡는 거예요. 자, 제 의견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우리도 북한을 상대로 또 앞으로 통일한 이후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하기는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접수해버리면 우리 군대가 올라가서 많은 북한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또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김정은이나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반드시 없애야 되죠. 그건 처절하게 없애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 군대 육군의 7군단, 해군의 7기동전단, 뭐 이런 부대들을 넣어서 하게 그러면 우리 군인들도 희생되고 저쪽도 희생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러지 말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게 그리고 그렇게 부대를 보내려면 벌써 데프콘 3가 선포되기 때문에 미국이 작전권을 행사하니까 이런 전쟁은 우리가 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더 이상 우리 국방부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미국을 잘 보자. 미국은 과거에는 많은 군대를 보내서 목적 달성하던 걸 지금은 무인기로 하고 특수전 부대, 특공대 몇 명 보내서 해결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지금
육군에 1, 3, 5, 7, 9, 11, 13 여단이 있고, 해군에 1개 여단이 있고, 공군에 CCT가 있고, 그 다음에 국군 정보사에 HID, UDO 특수부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대를 동원하고, 우리 공군에도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MQ-105K라고 하는 중거리 무장 정찰, 군고도 무인 공격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헬파이어 달아갖고 딱딱 제거하면 겁니다. 북한의 핵시설도 딱 때려버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그리고 전선선에서 딱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북한 핵 미사일 쏠려고 하면 그것도 빡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침략도 아니고 해볼 만한 거죠. 그러면 몇 사람 저렇게 잡아놓으면요, 저쪽도 겁을 되게 먹습니다. 정은이가 전순전 행사 나와서 할 때 옆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있고 옆에 중국 국회 부의장이 있는데 정은이만 탁 헬파이를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있는 거죠.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유엔이 반대하고 다 반대했고 중국 러시아도 반대했다. 그리고 지금 그날 행사장에서 걔네들이 화성 몇 형을 ICBM을 공개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뭐 하는 거냐, 니들이 반대한다고 제재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유엔을 대신해서 핵 개발을 하는 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세계가 시끄러워지겠지만 뭐 어떡할 거예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네가 해. 너 거기 가서 김정은 잘한다고 축하하지 말고 러시아 네가 해. 너 왜 거기 가서 북한 무기 살려고 딴짓하고 있어. 김정은은 나쁜 놈이라고 너희 그랬잖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세계가 아마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우리 국방부는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전면전이 두려워서 한미연합사를 만들고 뭐 미국과 데프콘 뭐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류의 전쟁은 어렵다, 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평자권을 갖고 있으니까 평자권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우리 대통령 결심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통수권자가. 그럼 우리 국가정보원이 딱 정찰 정보 갖고 북한을 찍어놨다가 딱 그놈만 연평도 포격하기 위해서 4군단이 개머리 해안에 포병을 집결시켰다, 딱 봤다가 거기만 먼저 탁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민군 대화력 훈련을 한다고 원산 앞바다에 쫙 방열을 하면 거기만 팍 때리는 거예요. 북한이 핵미사일 쏠 줄이 보이면 방위한미사일 비행장만 빡 때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심은 쉽지 않은 거지만 이런 류의 작전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 북한 내에서 우리의 힘을 믿고 반 김정일 세력이 일어나서 그들이 게릴라 투쟁을 하면서 그들이 북한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친러시아 게릴라들이 점령한 다음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갔잖아요. 돈바스 지역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계속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내하고 사셔야 돼요. 그걸 풀려면 이 정도의 수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지켜보기만 하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전을 펼치는 거고. 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